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신유식. 자, 우리 단어의 짬과 새말이라는 단원이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형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형태소는 뭐냐면요.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형태소는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어요. 그 다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게 됩니다. 형식 형태소. 자, 그래서 단어에 관해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여기 문장을 하나 이렇게 딱 줬는데, 산에 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산에 나무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더 쪼개질 수 있냐?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아저씨 이렇게 쪼갠 상태고요. 자, 이 아저씨 새가 노래를 부른다. 자, 얘를 한번 쪼개보래요. 자, 새가 노래를 부른다. 자, 이렇게 쪼개면요. 일단은 단어로 지금 쪼갠 겁니다. 단어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자, 두 번째.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 아저씨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새, 그 다음 노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른다. 요거까지 홀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말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뭐냐면 가와 를. 따지면 얘네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래 요 아저씨를 단어로 한번 쪼개 보래요. 자, 그러면은 동생, 이, 옷, 새, 물, 을 쏟았다. 자, 이게 쪼갤 수 있어. 지금 이거는 단어로 쪼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더 작은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 옆에 이제 형태소에 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리 왼쪽에서는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형태소로 하면요. 자,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단어와 그럴 수 없는 단어로 한번 쪼개보래요. 자, 잘 보시면요. 자, 우리 노래, 노 따로, 레 따로 하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 밤하늘 같은 경우는 밤하늘 쪼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덧신도 덧과 신으로, 덧과 신으로 쪼갤 수 있고요. 이 옆에 감나무도 감나무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그 자체로 사용이 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새 잎도요, 새 잎으로 쪼갤 수 있어요. 구름은 더 이상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없잖아. 지금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그러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며. 다음 단어들을요, 한번 쪼개보래요. 자, 그래서 우리 늦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표시를 붙임표라고 하는데요. 자, 가을은 우리가 어떤 한 단어인데 이 아저씨는 실제로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우리가 접사라고 하거든요. 자, 접사에다가 단어에다가 접사 앞부분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도 형태소가 되면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어 보면요. 밤, 낫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손, 수건으로 쪼갤 수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문인데 지금 우리가 이 아저씨 하나하나를
밤, 낮 하면은 이 아저씨 뭐라고 하죠? 우리 1학기 때 품사 배웠죠? 채언이라고 했어요. 이 채언에 요 아저씨를요 얘기할 적에 우리 채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대부분 이 명사를 단어라고 하고요. 어떤 단어에 몸이 되는 그거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조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된 거고요. 얘도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된 거야. 근데 얘는 접사에다가 어근을 합친 거고요. 얘도 접사에다가 어근을 합친 거야. 어쨌든 지금 형태소로 쪼개라 해서 쪼갠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우리 단일어와 복합어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이 아저씨가 사용이 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여기 보면은 자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앞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거를 단어라고 하고요. 그 분리를 했을 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자, 우리 여기 보자. 산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혼자 쓸 수 있는 오빠들은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놓고 보면은 산은 자립 형태소고요. 나무도 자립 형태소예요. 그러면 얘는 형식, 얘도 아이고 자립과 의존이 놀아야죠. 의존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고 실제로 이 있다도요. it 플러스 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아저씨도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혼자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의미를 갖는 거는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가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조사들은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품사에서 용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가, 풀, 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미예요. 그럼 얘네가 혼자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인데 자, 이 어간 부분은 실질과 형식으로 놓고 보면 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어간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다는요. 자,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로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어간만, 용언의 어간만 뭐가 된다고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단어의 짜임은 어떤 짜임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자, 어근과 접사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뒤에서 우리 단어라고 하는 거는요. 단일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글자 하나가 그냥 고유 뜻을 갖게 되는 산,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단일어라고 하고요. 자, 복합어입니다. 복합어는 예를 들어서 어근 플러스 어근, 그 다음에 어근 플러스 접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종류에는 뭐냐면 합성어가 있고요. 파생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근과 접사를 알아보자 했는데 자, 봐봐. 보기에서 자, 한여름, 더위가 한창인 여름 이렇게 놨는데 이 한은 한창인 앞에 붙여서 접두사라고 하고요. 자, 접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여름이랑 만나서 한여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접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저씨를 뭐라고 하냐면 파생어라고 해요. 복합어에 뭐라고? 파생어. 자, 그 다음에 부채질입니다. 자, 그럼 얘는 부채 혼자 쓰일 수 있고요. 질은 혼자 못 쓰이니까 붙임표 붙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질은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질. 예를 들어서 빗질. 그치? 빗질. 그 다음에 가위질.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실질적인 뜻을 갖는 부분이 여름과 뭐예요? 부채예요. 그래놓고 한과 질은요, 뜻을 더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이 아저씨를 구분을 하래요. 자, 그러면 맨손 하면 이거는 접사잖아. 얘는 어근이니까 손. 그 다음에 맛, 대결 이렇게 되죠. 대결이 여기 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난, 꾸러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근이고요. 자, 맨, 그 다음에 맛, 그 다음 꾸러기. 이 아저씨들은 접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서 단어의 짜임과 종류 했는데 단위로와 복합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위로입니다. 이 위에서 찾으면 자두, 그냥 혼자 쓸 수 있는 거, 수박, 그 다음 감자, 이렇게 감자, 이런 것들이 단위로입니다. 둘 이상의 어근, 이거를 우리가 자 합성어라고 하고요. 어근과 접사로 구성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돼 있는 애들을 골라봐라. 자, 처음에 방울, 토마토. 토마토 따로 방울 따로 쓰일 수 있잖아. 근데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방울토마토 뭔지 알죠? 그 다음 딸기는 딸기인데 산에서 나는 딸기, 산딸기.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산딸기.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양, 배추. 배추는 배추인데 서양배추라고 해서 양배추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풋고추. 고추는 고추인데 풋.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추 하면 빨간색이 되잖아. 그 전 단계 초록색 될 때를 우리가 풋고추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단일어를 교실에서 한번 찾아보래. 교실에 뭐 있을까? 가방. 교실에 거울도 있을 거고, 종이, 문, 책,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됐어요? 자, 뭐 집에 있는 거 여기서 보면은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접사로 이루어진 것을 복합어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어근이 뭐라고?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 플러스 접사는 파생어. 이 둘을 합쳐서 복합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쓰면은 많죠. 뭐 물병, 물과 병, 그렇지? 밥그릇, 그 다음에 잠옷,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손발, 손과 발 따로 쓸 수 있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꽃 따로, 잎 따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돌, 다리 이런 식으로 따로 쓸 수 있죠. 밤송이는 밤, 송이. 그러니까 이 아저씨 중에서 이제 혼자 쓸 수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래 여기서 얘기했네. 자, 이 위에서 제시한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복합어라고. 복합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한다. 합성어. 자, 그래 놓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 아래서 합성어 좀 한번 찾아보래요. 자, 낱말은 어근 플러스 어근. 새가 듣고 반말은 밤 따로 말 따로 쓸 수 있잖아.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자,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 자, 이거 보면은 용언의 어간, 이 어간 부분을 어근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다 이렇게 하면 넘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이 어간 플러스 어간인데 합성으로 인식하면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인식을 하더라. 기억해두면 좋고요. 교과서 예시니까. 그 다음에 열길 물 따로 속 따로.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합성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통해 밑줄 친 단어를 형태소로 한번 쪼개보재요. 쪼개보재요. 그럼 여기 보면은 날 따로 개 따로. 그다음에 여기는 잔 소리죠. 그러니까 잔 소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겁쟁이 겁쟁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 눈. 자, 그러니까 우리 어근에 해당되는 게 날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 얘는 뭐예요? 우리 날다의 어근인 날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근은 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어간이죠. 어간을 어근으로 가져온 거. 날. 그 다음에 저기 옆에 소리. 그 다음 우리 겁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실눈할 때 눈. 그러면 얘네들 얘는 뭐로 쓰인 거야? 접사로 쓰인 겁니다. 그랬을 때 붙임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잔, 그 다음 쟁이, 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빠들은 다 뭐가 되냐면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자,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해와 탐구. 자, 우리 다시. 자, 우리 단어에는 단일어가 있고, 자, 뭐가 있다고? 복합어. 자,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뭐가 있다? 파생어가 있다. 됐어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이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단위로도 되고요. 어근은 자, 어간이 어근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접사 플러스 어근,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 놓고서 3. 자, 이거와 같이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밑줄 친 접사의 뜻을 짐작하여 적어보자. 여기 보면은 접사를 지금 다 한번 여기서 정리하게 돼 있네요. 자, 덮개 할 때 덮는 물건. 뒤집개. 자, 이거는 음식을 뒤집는 기구. 그 다음에 날개. 그러니까 여기서 개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간단한 도구. 이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잔병. 우리 잔병치레라고 하죠. 자, 잔심부름. 그 다음에 잔소리. 자, 잔소리는 뭐예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이거를 잔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자는요, 저기 지금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질구레 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새빨 같아, 매우 빨 같아. 자, 새 팔았다, 매우 팔았다 란 의미잖아. 그러면은 이 새는요, 매우 짙고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위에 얘네가 지금 다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잔 플러스 병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얘도 잔 플러스 심부름. 여기도 잔 플러스 여기 붙임표 붙이셔야 돼요. 자, 소리. 얘는 새. 자, 플러스 파랗다, 빨갛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접사고요. 이 친구는 어간을 가져온 거죠. 어간을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단어 형성할 때는 어근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치 뜨다. 눈을 위쪽으로 자 뜨다. 치솟다. 이 뭐라고? 위쪽으로 힘차게 솟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치란 말은 위로 향하게 이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뭐 파생어를 뭐 주변에서 찾아봐라. 자, 많죠. 뭐 맨손, 민소매, 헛기침, 헛기침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 달리다에다가 기자 붙이는 거, 달리기, 뭐 이런 것 말고도 많겠죠. 찾아보시면. 그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단어의 짜임을 바탕으로 하여 단어의 뜻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갓난아이 두 팔 벌려 올려 자는 나비잠. 나비죠. 자, 나비 플러스 잠자다 할 때 우리 잠이잖아. 지금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벌려서 이게 잔대. 이게 우리 갓난아기들 이게 자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늘로 뻗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갓난아기들은 그 자기 손을 보고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팔을 감싸 놓죠. 놀라지 말라고. 자, 이거를 지금 나비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 팔을 올려서 우리 나비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 날개를 이렇게 딱 펼칠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 같은 거야. 자, 올려서 나비가 날개를 자 펼친 모습처럼 자는 잠, 그거를 우리가 나비잠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 놓고 두 날개 활짝 펼친 나비 닮아 나비잠. 자, 눈물이 타고 흘러서 자 볼우물에 고이나. 자, 볼우물 속에는 자 우리 눈물 대신 웃음이 고여 있지 할 때 우리 볼 이렇게 놨는데, 우리 볼우물이 뭡니까? 이거 보조개죠. 보조개 뭔지 알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볼, 그 다음에 우물, 지금 따지고 보면 얘도 어근이고요. 얘도 어근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단원에서 우리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제 뒤에서 새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자. 여기 보면은 단어의 짜임을 고려하여 밑줄 친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 편의점이 없어지고 빨래방이 생겼네? 그러게, 그럼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자. 자, 내가 먼저 이런 얌체족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요 세 개를 했는데, 자, 편의점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자, 편의와 점을 합친 걸로 어근과 접사니까 파생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빨래방. 자, 우리 빨래방 뭔지 알잖아. 그치? 자, 자동 세탁기에 빨래 감을 넣고 뭐 한 겁니까? 자, 동전을 넣으면, 돈을 결제하면 동전을 넣어 자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자 세탁업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빨래방은요, 빨래와 방, 이건 뭐예요? 어근이 합쳐진 거잖아. 그럼 얘는 뭐겠니? 합성어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얌체족. 어, 자, 우리 얌체짓을 하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얌체와 족을 합친 거니까 어근 접사죠. 접사. 그러니까 무슨 어예요? 파생어지. 그러니까 앞에 거 공부하면 뒤에 게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 갑니다. 두 번째, 다음 밑줄 친 세 마리 만들어지는 방식. 자, 보면은 뭐 3일째 먹는 비빔밥, 취존바람. 3일째, 자, 같은 메뉴라니 우프다, 맞죠? 자, 이제 단어를 만드는 방식에, 자, 여기 보면 취존, 취향을 존중한다.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를 나오는 글자를 합치는 방식 했대죠. 그 다음에 우프다는 뭡니까? 자, 웃으면서 슬프다. 자, 웃기지만 실제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자, 웃기다와 자, 슬프다의 일부가 결합을 한 거죠. 자, 맞점에 뭘 줄인 거예요?
맛있는 점심이죠. 그치? 자, 이거를 줄인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맛있는 점심을 줄임말. 자, 그래서 자, 맛있는 과 점심의 자, 위랑 똑같아요. 첫머리 글자를 합칭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 합성, 그 다음에 자 파생, 그 다음에 첫머리 글자를 줄여서 됐어요. 그리고 단어의 일부 결합 이런 것들로 자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세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회탐구 외국에서 차용한 세 말.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요 바로 우리말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자, 외국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다음 자료에서 외국에 차용한 세 말을 모두 찾아 써보자. 자, 도서관 행사 안내 업사이클링으로 에코백을 직접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옆에 안 보고 안 듣는다 늘어나는 스몬비 교통사고 위험 증가. 여기서 세 말은 뭐냐 이거야. 자, 첫 번째는 업사이클링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자 옷이나 의류 소재 등을 디자인과 저기 활용성을 더해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에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에코백 있죠? 에코백 다들 알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방, 그걸 총칭하는 게 실제로 에코백입니다. 자, 스몬비는 뭐예요? 자, 길거리에서 스몬비. 자, 길거리에서 폰을 자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마리 외국에서 차용한 세 말을 사용하는 까다. 그러니까 외국 문물 또는 새로운 문화 문물에 대한 자 정확한 우리말이 없을 때 외국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말이 자, 그 사물을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차용한 말을 그대로 씁니다. 됐어요? 자, 3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외국에서 차용한 새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래. 자, 야생에서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뜻하는 로드킬은 동물찻길 사고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표면에 얇은 빙판을 뜻하는 자 블랙 아이스는 도로 사르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결 이해하기 싫어진다. 그런데 로드킬, 블랙 아이스는 이미 상당히 퍼진 용어들이지만 외국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나 자 건설 현장과 같은 관련한 공공용어에서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난해부터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전문용어 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키드마크
타이어 밀림 자국으로, 싱크홀은 땅꺼짐으로 순화하였다. 자, 외국어에서 차용한 새말을 다듬어야 할 상황, 생각을 해. 어떤 상황일 때냐. 자, 그러니까 외국어가 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 우리 새말로 다듬어야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에 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 말을 바꿔서 순화해서, 자, 그래서 로드킬을 동물 찾길 사고, 블랙아이스 도로 사러름, 스키드마크 타이어 밀림 자국, 싱크홀 땅꺼지, 이렇게 바꾸더라. 자, 그래서 자, 단어의 짜임을 고려하여 자, 외국에서 차용한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볼까? 실제로 요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 따져 보면은 요거 자, 우리 요것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그래서 자, 김밥, 김 따로 밥 따로 쓸 수 있잖아. 김밥 합성어죠. 만두 혼자 쓰일 수 있네. 그 다음에 주먹밥이잖아. 주먹밥 합성어죠. 수제비는 단일어입니다. 그 다음에 막국수, 우리 막국수는 막국수예요. 그래서 막국수. 그 다음에 콩국수, 이건 또 콩국수 혼자 쓸 수 있잖아. 그치? 콩국수. 그 다음에 쌀, 자, 그 다음에 김치 단일어죠. 됐어요? 그 다음에 국내산, 자, 이거는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파생어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부터는 자, 이제 모둠을 나누어 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단어의 짜임과 새말이었습니다. 자,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서 좀 확인을 좀 하시고 공부하시면 쉬운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휴쌤입니다.